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147페이지요. 용익물권. 네, 용익물권. 자, 거기 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뭐 하는 거죠? 수익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또 한번 볼게요.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비교되죠? 본권. 자, 점유할 권리가 뭘까요? 점유할 권리가. 점유권일까? 본권일까? 점유권 아니에요. 본권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나중에 213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본권은 다시 또 뭐하고 뭐로 나누죠? 소유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그러면 이제 이 본권하고 점유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소유자는 뭐합니까? 사용, 수익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네, 211조에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유권 내역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그런 소유권을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는 현재 무슨 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 용하고 이익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네, 용익 물권이고요. 이 처분권 주는 게 뭘까? 담보 물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담보 물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뭐가 있다? 저당권. 유치권자는 자, 이게 위에 뭐가 있을까? 위에 3편에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2편 물권에 무슨 물권이 있는 거예요? 담보 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담보 물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왜 있을까요? 처분을 준단 말이에요. 질권자 당연히 뭐가 있을 것이다. 저당권자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을 준다? 이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각 권리자한테 뭘 준다? 경매권을 준다. 근데 경매권 하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치권은 이걸 인정 안 해줘요. 입장권 인정 안 해줍니다. 따라서 다른 입장권자들이 다 받고 남으면 들어가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질권자 우선 면제 인정해줘요. 경매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우가 있으면 같이 들어가는 말들은 뭐죠? 네, 같이 한 세트 무슨 성? 물상 대위가 다 들어갑니다. 아시죠? 근데 어디만? 여기가 물상 대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화재가 나오면 유치권자는 불 끌어가 불 구경하러 가요. 불 끌어가서 화재가 몽땅 나면은 화재 보험금으로 받겠을 때 거기 못 들어가요. 뭐가 없어서? 입장권 없어서. 근데 저당권자는 불 끌어가요? 불 구경합니까? 불 구경합니다.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면제권이 있으니까 물상대에서 화재 보험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지금 무슨 권을 줬기 때문에? 네. 여기 뭐 질권 신경 쓸 거 없겠죠? 무슨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여기 사용수익권들 할 때 뭐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무슨 권? 전세권. 그러면 소유자가 뭐 하다가 사용. 지금 뭐죠? 점유권이 있다가 누구한테? 을한테 지상권 주죠. 네? 그러면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사용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소유자의 사용권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본권 무슨 권 있고 지상권 있고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그러면 소유자는 얘한테 사용을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사용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언젠가 뭐예요?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도로 반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한테 뭘 인정해 준다? 간접 점유가 들어간다. 그럼 뭐가 되고? 지상권을 갖고 뭔다? 직접 점유하고, 갑은 본권 대표 무슨 권 있고 소유권 있고,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다음 지역권자한테 지역권자는 사용해요 안 해요? 여기는 뭐 하지 않는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의 특징은 항상 뭐가 들어가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이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 설정해주면? 지역권 설정해주면 이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죠. 그럼 갑이 얘한테 사용 준 게 아니죠. 그러면 지역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가 아니죠. 그냥 무슨 자? 현재 점유자. 그래서 지역권자 뭘 주지 않는다? 점유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한테 점유 줘야 안 줘야 사용하게끔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현재 점유자,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다음 유치권.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에요? 유치권 공식을 얘기하세요. 유치권 공식은 먼저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다음 이 물건에다 들어간 뭐요? 비용이 있으면 비용 달라는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나도 이제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뭐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돌다가 지금 이렇게 유치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갑은 뭐만 있을 뿐이에요? 소유권만 있지 절대 뭘 주면 안 된다. 얘한테 점유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은 뭐야? 그냥 본권 대표 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을은 무슨 권도 있고, 네? 유치권 위에 뭐가 도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건 점유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갑은 간접 점유자입니까? 점유자가 아닙니까? 유치권 갖고 있을 때 갑은 뭐만 있을 뿐이지 얘한테 무슨 점유라는 것은 절대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얘한테 직접 점유를 주는 순간 그걸로 끝. 얘한테 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뭐 하다가 현재 점유하다가 얘를 직접 점유 주는 게 아니고 제3자를 직접 점유 주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인정하죠. 근데 유치권 자체에서는 갑은 유치권 설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란 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저당권자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점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뭐예요? 본권 뭐만 있어요? 저당권만 있죠? 그러면 이 설정자는 뭐예요? 간접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를 줬다가 뺏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그 문제 1번에서 147번의 문제 1번 용익물권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됐습니다. 1. 지상권, 지역권은 사용 목적과 내용에 제한이 없지만 네, 지상권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지상권은 사용 목적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 목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사용 목적과 내용에 제한이 없지만 지상권, 전세권에는 있다 그러면 맞겠죠. 그 앞에 지상권 때문에 틀렸고요.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및 지역권은 용익권자가 독점적으로 목적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역시 여기서는 뭐 때문에? 여기 지역권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지상권, 전세권에는 각각 최장기와 최단기 제한이 정해져 있다. 지상권은 최단기, 저 멀리 임대차는 최장기, 삭제됐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중간에 전세권은 뭐도 있고 최단기도 있고 최장기도 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돼요. 물권 형태 지상권은 최단기, 채권 형태의 임대차는 뭐다? 최장기. 근데 삭제됐어요. 그럼 중간에 무슨 권은? 전세권은 뭐도 있고 최단기도 있고 최장기도 있다. 그러면
3번 질문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상권은 못 밖에 없어요. 최단기. 네 번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겠죠? 중간에 뭐가 없어서 지역권 들어가면 틀 텐데 없어서 맞는 지문은 4번. 다섯 번째, 지상권에는 치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전세권에는 전세권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증액,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 증감 청구권은 질문하겠습니다.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 선택하세요.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쪽에서 yes 해야지 증액됩니까? yes, no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증액됩니까? 증액을 요구하는데 얼마큼 올려달라고 했어. 저쪽에서 그만큼 안 된다. 그럼 증액이 안 돼요?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란 말. 자꾸 그 외운 걸 가지고 자꾸 시험장 들이대지 말고 지금까지 외운 것을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다 풀려요. 전혀 새로운 거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증액을 요구했어요. 뭐였다고요? 저쪽에서 그만큼 못 올려주는데 그럼 못 올리는 거예요? 증액 청구권은 뭐야?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형성권이야. 무슨 권이 아니고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듣고 그냥 까먹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 쓰고서 보지도 않고 뭐야? 책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뇌는 기억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그 작은 습관이 계속 쌓여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증액을 요구했어요. 일방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 물론 너무 과하게 올리면 저쪽 상대방이 불응할까? 거기에 반응할까? 인정 못하겠다고 난리치겠지. 그럼 만약에 전 대비해서 100% 올려달라. 그래서 너무하다.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법원에 가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100% 안 되고 한 70%가 맞다. 그럼 70% 증액은 언제 발생해요? 처음 발생 시입니까? 소제기 시입니까? 판결 시입니까? A점 때 100% 올려달라고 증액 청구했어.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B점 때 뭐 제기했어요? 소제기했어. 그래서 판결이 확정됐어. 몇 프로로? 70%. 그럼 70% 증액은 네? 판결 확정 그때부터다. 아니다. 소제기 시부터다. 아니다. 처음 증액 청구 시부터다. 네? 당연히 뭐예요? 증액 청구 시부터 발생합니다. 아셨습니까? 왜요? 형성권이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5개 질문 중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액 청구해가지고 불응해서 소제기해서 깨지게 되면 패소 그때부터다. 이건 누가 원할 거야? 아니 패소 그때부터 70% 증액되는 것은 그 임차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지. 그럼 주 입장에는 어디가 최대야? 증액 청구시지. 또 어디서 등이 있어가지고 소제기 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세요? 증액 감액 청구권은 무슨 권? 청구권 아니건 뭐다? 형성권. 됐죠? 자, 밑에 194조 나왔네요. 무슨 점이요? 이 간접점에는 로쿠꺼 조문해가지고 열심히 한 번씩 읽으라고 매일 했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중간에 지역권 빠졌죠. 주인, 갑은, 설정자는 현재 점유자지 간접점유자가 아니죠. 또 유치권 빠졌죠. 유치권 설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간접점유자가 아니죠. 즉 점유를 줬다가 다시 반환받을 때 무슨 점유예요? 간접점유. 그 뒤에 차차치 있죠.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는 채권 형태. 어디서요? 채권. 앞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은 뭐예요? 물권. 가서 고민해 보세요. 왜 지역권이 빠졌고, 왜 유치권이 빠졌고,
왜 저당권이 빠진지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물권법이 뭔가 보일 거예요. 자, 1번은 전체적인 내용 갖고 설명됐습니다. 결국 점유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뭐 가지고요? 점유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지상권자는 점유권 물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가 되겠죠. 점유를 하니까 지상권 가지고도 점유를 내놔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지상권 반환이 있겠죠. 지상권 방해 제거 예방 다 있을 것이고. 다음, 자, 지역권자는 점유를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 인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역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4조. 전세권자 뭐 하니까? 점유하니까 204, 205, 206조 있고 전세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3조를 어디는 준용하는데, 응? 지상권하고 무슨 권은? 전세권은 몇 조? 213조 다 준용해, 이렇게. 근데 어디만? 이 지역권자는 다 준용을 못하고 몇 조만 준용하고 몇 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213조를 준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여기 무슨 권도? 저당권도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213조 준용할 수가 없고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할 수밖에 없고 유치권은 213조도 뭐 하지 않고 이거 준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점유 돌다가 본권 유치권 맞물려 돌다가 날아가면 날아가고 이게 다시 뭐하면 살아나면 유치권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권 물청만 가지고 점유권 물청 가지고 점유만 살려낼 수 있으면 본권이 부활할 테니까 유치권 물청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점유 때문에 이 말들이 다 통용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가지고? 점유를 가지고 다 이런 말이 통용되는 거니까 뭐 때문에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유 때문에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할게요. 지상권자는 소유자 상린관계를 따라야 됩니까? 지역권자는 소유자 상린관계를 따라야 됩니까? 따라 안 따라요? 뭐 하지 않으니까? 돌아서 점유를 해야지 소유자 상린관계 따를 거 아니에요. 전세권자는 소유자 상린관계를 따라 안 따라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상린관계를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야 되겠지. 그 사람도 와서 뭐 하니까? 점유하니까. 네, 1번 잘 좀 정리해 두시고 간접 점유 가서 한번 정리하세요. 자, 2번 가볼까요? 2번은 1번에 수목소를 목전은 구분지상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지상권이요? 네, 일반 지상권하고 구분지상권 차이는 지표가 있고 뭐가 있고 허공이 있고 그 다음에 땅속이 있습니다. 자, 일반 지상권은 말이 없는 일반 지상권은 이 지표, 허공, 땅속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지표에다가는 뭐 심죠?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표에다 나무 심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심을 수 있죠? 허공에다는 케이블카, 공작물 설치할 수 있겠네? 그죠? 땅속에다는 지하상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뭐예요? 네? 여기 건물, 공작물, 수목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구분지상권은 무슨 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은 여기는 안 됩니다. 지표는 안 돼. 어디하고? 허공과 땅속만 가능해. 그래서 무슨 지상권이 나오면 딱 뭐가 안 된다는 걸 눈치채야 된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수목 때문에 그 질문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수목. 자, 그러면 수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정리합시다. 네. 자, 토지 위에 수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 수목은 보통 정착물이죠. 네, 그러면 수목은 부동산이다. 맞습니까?
수목은 부동산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유는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 민법상 토지 플러스 정착물이니까 수목도 뭐니까 정착물이 뭐다? 부동산입니다. 자, 수목 공시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공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법률하고 관습법 이렇게 나눕니다. 뭐하고 뭐로 나눈다?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 갖춘 이 수목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이다.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법률 등기된 임목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뭐다? 부동산이다. 맞겠죠? 그러면 이런 공시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정착물은 맞는데, 네? 정착물은 맞지만 독립된 정착물은 뭐야?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목은 뭐다? 부동산인데, 그죠? 원칙은 뭐예요? 종속 정착물. 무슨 정착물? 토지 가면 따라가고, 이런 경우는 독립된 거기 때문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여기 두 번째 들어가서 특히 여기서 관습법 명인방법 같은 독립된 부동산, 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틀리죠? 자, 등기된 임목에다는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다음, 무단식재. 뭐라고요? 무단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네, 부합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나무는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아셨습니까? 세 번째 물어볼게요. 갑 토지에 무슨 토지예요? 네,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뭐 했다고? 토지 임대차 했어요. 자, 임차인이 자, 병한테 나무 심을 수 있다고 허락을 했어요. 병이 뭐 했다고요? 나무를 심는데 을이 뭐 했다? 허락을 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네? 병이 여기다 뭘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임차인한테는 뭘 받았는데, 허락을 받았는데, 누구한테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허락을 못 받았어. 그럼 이 수목은, 자, 심은 자, 병거일까? 토지 소유자, 갑일 것일까? 선택해 보세요. 네? 심은 자 거다, 토지 소유 거다. 네? 토지 소유자 뭐가 없어서? 허락 없어서 부합하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러니까 주인의 뭘 맡아서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이 허락 안 맡았으니까 이건 뭐 한다? 부합한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아셨어요? 근데 만약 이게 지상권이면 달라질 거예요. 지상권은 뭐니까? 물건이니까 누구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때는 부합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건 뭐이기 때문에? 물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3편 채권은 주인의 동의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합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네 동의 없었지만 그래도 누구 동의 얻었으니까 의뢰 있었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 채권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역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토지,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수목수를 목적으로서 일반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안 된다?
구분 지상권 안 됩니다. 그럼 일반 지상권에서 수목수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자 30년이다, 15년이다, 5년이다. 지상권 수목수를 목적으로 할 때는 내 최단 존속 기간 기준이 30년이다, 15년이다, 5년이다. 몇 년? 30년이요. 왜요? 왜? 나무 새 그루가 항상 있잖아. 항상 새 그루가 나잖아, 항상. 그래서 몇 년? 30년입니다. 수목수 할 때 몇 년? 30년. 아시세요? 자, 50년 장하면 50년일까? 30년일까? 네? 50년이에요. 기준 기간보다 길게 정하면 관계없어요.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연장하는 게 최단기. 그래서 수목할 때 일반 지상권인데도 뭘 안 된다? 구분 지상권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네, 3번에 5번 보시면은 종류를 정하지 않는 수목수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존속기간. 네, 뭐라고 됐어요? 네, 15년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같은 경우 을은 갑수의 토지 위에 건물 소약에서 2000년 10월 10일 지상권 취득, 2002년 10월 10일 X토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됐다.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갑은 2000년이고 병은 2002년. 을은 지상권 취득한 후 2003년 10월 10일까지 지를 계속 뭐하고 있다? 그러면 갑한테는 2000년이고 주인 바뀌었죠? 몇 년도 바뀌었어요? 2000년도 병한테 바뀌었죠? 근데 을은 지상권 취득해가지고 계속 몰아놨다는 거예요. 2년, 그 다음에 현재 몇 년? 2003년까지 을은 지료를 계속 마고 있다는 거예요. 연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소유자한테는 몇 년분이고 2년분이고 현재 소유자한테는 몇 년분? 네, 1년분이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기업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뭐가 됐으면 등기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자, 이때 병은 2년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 병 입장에서는 을이 얄밉겠지. 그러니까 뭐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데 법원에 갔더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합산 인정 안 합니다. 누구 것만? 자, 2년분은 누구 것만 얘기한다. 전 필요 없고 누구 거? 현 소유자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임차인이 여기는 지상권이면 지상권자한테 뭐 한다?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상권에는 평면적 강행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규정? 평면적 강행 규정. 이 뜻은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그러면 강자한테 뒤집는 거예요. 강자한테 불리하면 유효가 되겠죠. 강자한테 유리하면 무효. 네 가지 해석이 떨어져. 그걸 뭐라 한다? 편면적. 한쪽 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면적 강행 때문에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분은 누구 안 되고 전 소유자 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것, 현 소유자 것만 얘기한다는 것. 설령 뭐가 돼 있어도 등기돼 있어도 편면적 강행 규정 때문에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뭐다? 무효. 그러면 이 지문이 맞아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무효. 없을 무자, 무효. 왜? 지상권자한테 뭐함으로? 불리하니까 무효. 이해됐어요? 그러면 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무효? 무효. 지상권자 들어갔잖아요. 법정 지상권. 물론 이제 조문이에요. 법률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법률 법정 지상권.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누구한테 불리함으로? 지상권자한테 불리함으로. 근데 그 밖의 것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주된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합니다. 그럼 어느 건 무효고 어느 건 유효죠? 그때 이 전체 기준 잡는 것은 지상권 장난치면 무효. 아시겠어요? 나머지 건 장난치도 뭐다? 유효. 그렇게 모를 때 기억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어떤 것이 유효문제는 답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물건의 편면적 가행 규정이 어디 붙어 있다?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가지고 뭐 하시면 장난치시면 보통 무효가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니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접한 Y토지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뭐야? 뭐 와서 뭐 하니까? 와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자 무슨 관계를? 상린관계를 따르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아셨어요? 상린관계는 반드시 린접성이 요구된다. 왜요? 왜요? 뭘 잘 기억해. 그냥 글자가 상린 아니야. 상린. 서로 상자나 뭐예요? 이웃 린.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뭐다?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토지하고 타인 토지는 붙어 있어도 좋고 떨어져 관계 없겠죠. 그럼 자, 맹지를 사서 통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니 말을 만들어 봐. 자꾸 외우지 말고.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뭐다? 법원.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용익물건 들어가서 뭐 하는 거? 통행지역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다가 소재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들어가서 무슨 관계? 상린 관계에 들어가서 주의, 토지, 통행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해주는 사람, 소유자 기분 나쁘죠?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지. 건축법 요구하는 도로법 인정해 줍니까? 그걸 만약에 인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 빨리 가서 맹지 사라고. 아니 건축법 도로법을 인정해 준다는데 무조건 가서 뭐하고 놓고 볼 일이야? 맹지 무조건 사놓고 볼 일이죠. 근데 도로법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죠? 장래 이용 인정해요? 현재. 그죠? 그러면 유상, 무상 원칙이 당연히 유상이겠지.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치 되겠습니다. 뭐 했다고요? 토지 소유자는 뭡니까? 야, 그러면 통행하면 통행료 내라. 이렇게 할 것이고, 통행지역권 시효치 가서 뭐라고 그래요?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니까 무상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거예요? 몰라.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유상일까 무상일까? 왜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공짜가 아니구나. 뭐다? 유상. 그게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같이 놓고 보면 보이는데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보여. 같이 놓고 보면 어떻게 된다? 요것도 터치하고 요것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어차피 원칙이 뭐니까 유상이니까 통행지역권 뭐해도 시효취득해도 뭐한다. 이것도 역시 말이에요. 유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디귿. X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을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지?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이게.
지상권자는 213조를 준용한다는 말을 물어본 거야.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상권 가지고 토지를 뭐예요? 내놔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외운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을 물어보게 자꾸 문장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을의 지상권이 누구한테 뭐에게 뭐가 돼서요? 양도가 돼가지고요. 갑과을세 지료 지금은 뭐예요? 특약 등기가 경로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평은 무에게 지료지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죠? 왜요? 등기를 안 했으면 그 지료지급은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건너간 제3자한테는 뭐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뭐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등기하면 당사자 플러스 제3자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료를 뭐 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하면 그건 당사자 문제지 제3자한테는 대응할 수가 없다. 이해되겠어요? 등기는 보통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지료가 뭐가 되지 않았다? 등기된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뭐가 됐다? 매도 이전 등기됐습니다. 지료 증액 청구권이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야? 당사자가 내면 문제지. 누구다? 제3자한테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2번 같은 경우 공작물 소유를 목적할 때는 네, 존속기간이 5년일까요? 15년일까요? 네. 건물 이외에 뭐예요? 공작물 소유는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지상권인은 건물 소유권 이전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하기 전 법정지상권만 양수할 수 없다. 자, 별개 걸립니다. 뭐하고 뭐는? 법정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보다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에 대한 연체 기간이 몇 년이 되어야 2년이 되어야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데 갑자기 또 뭐야?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또 틀렸네. 다음 다섯 번째,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 공유하는 토지. 자, 여기 가로 묶으세요. 구분소유적 공유. 자,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갑과 5천씩 투자해가지고 토지를 사가지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그냥 지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2분의 1 지분. 이렇게. 자, 근데 똑같은 형태인데 똑같이 5천 사는데 이 토지 도면에다가 줄을 그어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줄을 그어놓고 이건 누구 거고 갑 거고 이건 누구 거다? 을 거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이미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요? 이 토지를 뭐 해서 분할해서 등기돼서 나가면 되고 이쪽도 분할해서 등기해서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뭘 하지 않고 이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뭐라고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은 똑같죠? 그냥 똑같아, 일반이 똑같아요. 근데 안에서 봤을 때는, 어디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다르죠? 자, 갑 지분 2분의 1 사람이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갑한테 건물 뭐 요구한다? 당장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얘가 3분의 2 과반수라 할지라도 건물은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자기들끼리죠.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왜? 각자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뭐다? 공유. 그럼 나중에 이쪽은 분할 청구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자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허용될 이유가 없죠. 이미 뭐 됐는데, 이미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일반적 공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분할 청구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은 저런 뜻이에요. 갑벌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누가 을이 건물을 뭐 한 다음에,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 지은 거죠? 그러면 대지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서 건물 대지 부분이 갑 단독이었을 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합니까? 아니죠. 이건 이미 건물 뭐야 돼, 이건. 철거할 문제지.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요. 네. 150페이지. 7번. 지상권, 물권, 지상권, 채권, 임차권 차이. 1. 지상권은 물권 소속이고 임차권은 뭐다? 채권. 물권은 직접 지배. 임차권은 직접 지배가 안 되죠? 2번. 지상권 양도, 임대, 담보, 제공은 자유롭죠. 임차권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하죠. 그럼 동의 없이 만약에 무단 전대했습니다. 1. 불확정 무효이다. 맞습니까? 2. 확정 무효다. 3. 불확정 유효다. 4. 확정 유효다. 불확정 무효 아닙니다. 확정 유효. 단 갑에게 대항할 수 없겠죠. 세 번째, 임차인 지위는 지상권자 지위에 비해서 뭐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은 물권에 약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지급은 요소죠. 네. 자,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금전 하지 않습니다. 금전도 좋고 곡물도 좋습니다. 지상권에서는 지료지급이 뭐가 아니다?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고 지상권은 유상무상 다 가능하다. 다섯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 투하자본 회수 방법으로 매수청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자, 그죠? 1차적 갱신 청구권 던져서 주인께서 예스하면 갱신되고 노하면 2차적으로 다른 게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은 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8번은 아까 했었습니다. 구분 지상권 할 때는 아까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수목되면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 9번 문제. 자, 볼게요.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있는 갑은 대지에 대해서 을에게 뭐 설정해줬다? 저당권 설정해준다. 건물을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 저당권 시장으로 대지가 정한테 매각됐다. 이 경우 병지에 대한 설명으로 팔레트에 부합하는 것 됐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정 지상권 문제는 100% 나옵니다. 99.99도 아니고 뭐다? 100%. 그러면 법지를 풀려면 먼저 최초의 출발을 기억하세요. 최초의 출발이 뭘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뭐죠? 법률에서 인정한다는 법정 지상권하고 어디서 인정하는 거? 간수법상 인정되는 뭐예요? 법정 지상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밑에 표를 보시면은 자, 무슨 지상권이 있고요?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 뭐죠?
네,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네, 특히 거기 366조 있죠. 그러면 조문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률 법지. 무슨 법지요? 법률 법지예요. 근데 밑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있죠? 이건 조문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판례. 읽어볼게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의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국세, 징수법원 공매 등으로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는 한, 이 관습법 법지는 꼭 이 말에 들어가요. 뭐요?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부자는 관습법상 법정 형권을 뭐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는 뭐하지 않는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습법 법지와 법률 법지의 차이점은 아시겠어요? 이건 뭐가 있는 거고 이건 조문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근데 이거는 조문에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 이건 어디서 확인되는 거예요? 판례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할 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거 할 때 제가 토지에다가 집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 무덤까지 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관습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누구한테? 을한테. 그죠? 이 묘를 갖다가 뭐 한다는 거? 이장한다는 뭐가 없거나 특약이 없거나 건물 철거 뭐가 없다면 특약이 없다면 이 갑은 사용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야? 갑한테는 뭐 인정하는 거예요? 네? 똑같잖아요. 첫 번째 관습법상 뭐예요? 법지. 또 하나가 뭐죠? 네? 이게 또 관습법이라고 이게. 관습법하고 뭐예요? 본묘 기지권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법률 법지는 뭐예요? 뭐 설정 당시 기억 안 나요? 공식 있잖아. X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이거 하잖아요. 그림이 요거일 때만 뭐가 있는 거다? 법지를 인정하고 한쪽이 이미 법지를 차지했으면 나머지는 법지 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럼 이제 이 법률 법지야. 이건 뭐고요? 관습법 법지야. 그럼 거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죠? 근데 경매되기 전에 건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죠. 그럼 기준이 경매 당시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야?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지금 뭐예요? 을이 맞나요? 갑은 대신 을에게서 갑이죠. 갑이 법지가 있었는데 건물을 팔았죠. 그래서 이 병은 뭘 인정받아요? 법정 지상권 인정받는 거예요. 자, 1번 지문은 말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받는 즉시 관습법상 법지 취득하고 이게 틀렸어요. 이건 저당권 관련된 법지지 무슨 법지가 아니에요. 관습법 법지는 꼭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는 이 말이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병은 을 저당권 시에는 무슨 지상권? 3번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습법 법지하고 뭐하고 법률 법지를 구별하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구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법률 법지는 포기 특약이 무효야.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뭐다? 무효. 근데 뭐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 됐어요? 네. 그
그 차이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슨 법지와 법률 법지와 무슨 법지, 간수법 법지 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 소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그럼 가로 묶어 보세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자, 이때 건물 소유자 명칭이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빌려 쓰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겠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주인은 누구고요? 전세권 설정자고 빌려 쓰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됐죠. 그 대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자, 전세권자가 법지 취득합니까? 건물 소유자가 누굴까요?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다. 그런 얘기예요. 조문에 가는 얘기를 넣은 겁니다. 305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갑이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건물 뭐 한다는 걸까요? 네? 철거된다는 얘기죠. 1. 갑수의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다. 그건 뭐예요? 이거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설정했으니까 뭐예요? 법지. 없지요. 단, 이 1번 뒤에는 일괄 경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다. 법지와 이 법률 법지와 일괄 경매는 한 세트야. 그래서 일괄 경매는 어디서 기다려요? 여기서. 여기는 일괄 경매가 안 되고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일 거예요. 두 번째, 을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됐다. 갑이 건물을 뭐요? 경납받고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소유권 플러스 뭐까지? 법정 지상권 같이 취득하겠죠. 갑수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설정. 네,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누구는? 건물 소유자 갑, 전세권 설정자는 법정 지상권 취득하겠죠. 네 번째, 갑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을 토지를 매수하고 뭐 했다? 이전 등기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니까 갑한테는 관습법 법지 인정하겠죠. 을수의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뭐 했다? 이전 등기하면 갑은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 취득하겠죠. 11번의 느낌이 뭐냐면 2, 3, 4, 5는 전부 다 뭐예요? 중인데 1번만 그런 말이 없죠. 네. 12번에는 뭐에 관한 거? 법정 지상권 인정받으려면 출발이 뭐라는 거 항상 이 공식을 항상 기억해 달라. 그 얘기. 다음 페이지요. 12번에 3번 보세요. 토지에 관한 무슨 당시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무슨 건물? 미등기 건물이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법정 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설정 당시 뭐하면? 있으면 뭐다? 법치 인정해요. 등기 유무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서 1번 지문.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해서 무슨 저당권? 공동 저당권 설정된 후. 자, 토지 건물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지가 있어요. 자,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자, 법정 상권이 성립한다. 왜 아닙니까? 기억하는 방법. 뭐 1차 과목에 공법 없다. 그것도 뭐 관계 없습니다. 근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토지 위에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어서 여기도 등기부가 있고 어디도 뭐가 있어서 등기부가 있어서 여기도 뭐 설정했고요. 저당권 설정했고 어디도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저당권이 두 개죠. 그래서 이게 공동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던 건물이 뭐가 되고, 건물이 멸실됐다. 뭐가 되고, 멸실되고 다시 여기다 뭐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에 저당권이 있었고, 그죠? 여기도 저당권이 있었죠. 여기는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균형이 깨졌죠. 두 개가 하나 바뀌었으니까 뭐야? 깨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건물이 만약에 합동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였다고요? 건물이 옆에 있는데 옆에 같이 붙어버린 경우도 있죠. 건물이 합동됐습니다. 네, 법지 있을까 없을까? 법지 그대로 있다고 해야 되겠죠. 왜? 아니, 저당권은 그대로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멸실 뭐 됐으면 신축됐을 때는 뭐다? 저당권 개수가 빠지니까 없지만 건물이 뭐가 되면 합동되면 어떻게 된다? 법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해서 건물이 뭐가 됐다? 네? 멸실돼서 뭐가 되면 신축되면 저당권 개수가 두 개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가 없다? 법지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1차 과목에 공포가 없다 하다가 나중에 또 오늘 또 뭐가 나와? 또 뭐가 튀어나와? 네? 공동저당 설정됐는데 건물이 뭐가 됐다? 합동됐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 개수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법칙 뭐야? 있고 이건 뭐야? 없다. 외우지 마시고. 그럼 이건 법칙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빈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칙은 없지만 다시 여기다 붙이면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토지 건물이 뭐하다? 같다 하면 can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뭐예요? can 하기 싫으면 토지 경매 can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공동저당 멸실 신축 뭐 없다? 빠졌기 때문에. 그럼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뭐야? 신축된 이 꼴이 되기 때문에 법지를 인정하지 않지만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면? 같다면 일괄 경매 can, 토지 경매 can. 그래서 법지하고 일괄 경매는 떼놓으면 안 돼. 그러면 12번에 5번 읽어보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 뭐 하고 나서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하고 다시 건물을 지었죠. 법정이상권 인정합니다. 12번에 5번하고 13번에 1번. 그러면 12번에 5번은 뭡니까? 예? 건물 있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죠. 이게 단독 저당이죠. 저당권 몇 개? 한 개. 같았죠. 다시 멸실하고 뭐해도 신축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하나 아니에요.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버리자는 얘기야. 뭐가 있다? 법지 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 비교된다? 12번에 5번하고 몇 번하고 13번에 1번을 반대 표시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법지는 반드시 나온다.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154페이지 14번에서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자, 14번 얘기 뭡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런 것이 중개사 문제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출발보다는 항상 걱정하는 게 뭐죠? 이 출발보다는 어디요? 이 밑으로 내려와서 구석 짓는 거 있지, 이렇게. 더 내려가면 더 구석 짓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안 왔다는 뭡니까? 예? 미련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데서 이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 똑같은 현상은. 그러니까 이 출발 자격하라는 얘기예요. 자, 들어가요. 거기 기억.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이건 뭐죠?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네. 그럼 뭐 없어요? 뭐 볼 거 없어요? 법지 없죠, 뭐.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뭐 했고,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소에게 속했다가, 그러면 같은 거네요. 저당권 실행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팔렸어요. 팔리거나 말거나, 무슨 당시에? 같았으면 법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디귿.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세에서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와 유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뭐가 됐다? 진전됐습니다. 네, 법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같다고 보겠네요. 리얼 동일인 소의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권. 저당권이 몇 개죠? 2개. 근데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건물이 새로 축조가 됐네. 저당권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뭐가 없다? 다만 이 리얼되제 연결되시는 말이 뭐다?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뭐 하면? 같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